혹시 올해 들어와서 내 피치덱 또는 IR 자료에 대한 멘토링 받아보셨을까요? 만약 멘토링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아마 10분 중에 9분은 문제 정의 슬라이드가 설득력이 없어요.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올해 받은 멘토링 횟수만큼 문제 정의가 부족하다, 수정해야 한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들 문제 정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문제 정의가 무엇이지?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는 거지? 라는 질문이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문제 정의. 그런데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프린트 김정수입니다. 저도 예비 또는 극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다 보면 문제 정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간혹 이럴 때 순수하게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대표님, 근데 문제 정의가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런 하소연들이 따라옵니다. 그냥 고객이 불편한 얘기를 쓰면 되나요? 통계나 데이터를 넣으면 되나요? 투자자가 이거 진짜 문제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공감해야 한다는데 왜 저는 그거를 할 수 없을까요? 왜 못할까요? 라는 하소연이죠. 사실 문제 정의가 안 됐다, 부족하다 라는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일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정리했다라든지 고객이 누구인지 없거나 우리 고객과 다른 사람의 문제만 내가 계속 정의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창업자가 정의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 또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피치덱에서 문제 정의가 제대로 안 됐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대표님의 피치덱을 본 투자자 또는 심사위원이 우리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고객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업자가 정의한 고객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창업자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고객과 문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치덱이나 IR 자료에 제공한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피치덱을 보는 도중에 근데 이게 왜 문제야? 라는 의문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럼 피치덱의 문제 정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작성법은 추후에 여러 영상으로 상황별, 주제별, 아이템별로 종종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문제 정의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전에 창업자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슬라이드는 우리 피치덱 사업 아이템을 처음 보는 투자자 또는 심사위원이 이 내용을 다 봤을 때 이 고객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나 비효율이나 고민을 겪고 있으며 기존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이 팀이 말하는 그 해결책이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정말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조하듯이
우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왕도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문제 정의 접근법만 명심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문제 정의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흥미 있어 할 만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